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가끔 보면 50대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시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제일 상담 내용이 안 좋은 게 50대들이에요. 좀 뭐랄까 상담을 하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겠네요 하고 좀 무례하기 싫은데 전화를 끊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케이스 한번 한 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한번 전화 오셨는데 유튜브에서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셨는데 30대 분이랑 결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초혼이고 와이프도 초혼 여자를 만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비하하듯이 얘기하고 또 자기 와이프를 좀 성적인 부분에서 비하를 하고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게 돌았나 싶었거든요. 또라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그런 게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진짜 업체가 잘해준 건데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파혼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상담이 성립이 안 되니까 업체 관계자랑 얘기해 보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왜 상담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지 같은 상담 요청하면서 나이 먹고 쪽팔린지도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50대 분들 좀 뭐랄까 자기 객관화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좀 있는데 며칠 전에도 이런 상담이 하나 있었어요. 50대 중반인데 자기가 돈이 좀 있대요. 그래서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외모가 좋은 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가 한국에서도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편이긴 한데 여자들이 재혼에 아이가 있어서 좀 망설여져서 베트남 국제결혼을 생각한다.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진이랑 프로필 좀 보내보셔라. 뭐 30대 아줌마 하나 소개시켜주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진을 딱 받아봤는데 어이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저는 그 뭐냐 제 말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30대에 제 주변에 그냥 아는 사람 하나 정도는 소개시켜 줄 수 있는데 그 희망사항에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아이를 안 낳은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여자가 없다. 이런 거는 중개업체나 가서 얘기하셔야지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김 이사님이 좀 믿음이 가니까 좀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죄송한데 없는 여자를 쥐어짜서 만들어 오라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있으면 연락처 주고 둘이 교제해 보시고 그냥 서류나 한국어 공부할 때 그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 주변에 없는 여자를 찾아서 해달라는데 그게 되겠냐.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랬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류의 전화가 오늘 왔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퇴직하지 않은 공무원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 조건이 좀 괜찮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도 좀 비슷하게 자기가 한국에서 여자 못 만날 정도는 아닌데 남의 자식 키우기가 좀 그래서 베트남 국제 결혼을 알아보고 싶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소개시켜 줄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 있으면 케이스가 맞으면 그냥 연락처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직접적인 소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외모를 많이 보기 때문에 외모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뭔가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현실을 얘기해 드리자면 50대 초중반이라고는 하지만 한 20대나 30대 초반에 아이 없는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50대에 애까지 딸린 남자를 만납니까? 현실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저한테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은 50대 진행 자체를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50대 남성이 자기 처지 고려해서 30대 재혼 여성 찾으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50대나 40대나 30대나 보는 눈 똑같아요. 무조건 이뻐야 돼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베트남에서 30대 후반 뭐 이런 여성들
좀 외모 좋고 그런 여성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이 아이가 없겠냐고요. 다 있지. 그리고 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소개시키려고 하면 조금 더 예쁘고 어린 여자 없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10명 상담하면 10명 다 그래요. 그래서 좀 어리고 이쁜 여자 이렇게 탁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아, 이 정도면 수수하니 괜찮아 보이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여성의 프로필은 사실 한 40대 초반하고 매칭이 되는 그런 프로필이에요. 40대 초반 남자를 소개시켜줘도 그 여성이 시큰둥한 그런 외모예요. 베트남에서도 외모로만 보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를 보고도 수수하니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 한국 50대 남성들이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을까요? 제 와이프 친구 중에 20대 후반인데 재혼이에요. 키가 168에 몸무게가 53kg, 얼굴 예뻐요. 몸매도 좋고. 근데 이 여성도 굳이 30대, 40대 남성들도 많은데 50대까지는 생각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 50대들 보면 한 20대나 30대에 예쁜 여자를 찾아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야 되고. 한국 남자들이 그만큼 편협한 거예요. 아이는 무조건 있으면 안 돼요. 뭐 말은 뭐 좀 양보하면 딸 하나 정도는 키워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딸 하나 있는 여자조차도 40대들하고 매칭이 잘 돼요. 왜? 40대들도 재혼 남성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 40대들도 많은데 뭐하러 족반다고 50대 만나서 안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결혼 생활 하겠냐고요. 그러면 50대들은 그런 여자를 찾고 찾다가 좀 악수를 두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하는 여자들. 결혼은요, 보통 보면 한국 남자들 뭐 좋은 조건의 여성을 찾는다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감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상담 내용이 그렇게 흘러가요, 50대들은. 그래서 50대들은 상담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나이가 있고 사회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말하는 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말 듣다 보면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해요. 10명 상담하면 10명 다 그래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50대들은 진짜 국제결혼 하면 안 돼요. 왜? 슈퍼 꼰대들이에요. 내가 들을 때도 그렇게 느끼는데 자기가 돈 1,000만 원 버니까 뭐 여자한테 좀 쓸 수 있대요. 쓰기는 개뿔. 한국에 들어오면 돈 100만 원 가지고도 벌벌벌 떠는 한국 남자들 많거든요. 특히 50대들이 그래요. 자기 돈 많은 거하고 와이프한테 잘해주는 거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보면 생각보다 우리 앞에서는 말 조리 있게 잘하고 또 여유 있는 척 하는데 막상 소개시켜줘 보면 뒷예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없는 걸 쥐어짜서 예쁜 베트남 여자 소개시켜 드릴 수 있을진 몰라도 그분이 구독자님이랑 결혼 생활을 잘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50대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 기준으로 다 맞춰놓고 여자가 조금만 서운하게 해도 그거 못 받아들이고 여자가 관심이 없네, 어쩌네, 업체에다가 그런 거 하소연하고 이거 여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무조건 내가 옳다, 내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소개시켜놓고 그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여자가 내 기준에 맞추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질하면 돼요. 돈이라도 있어서 시원하게 돈질하고 이런 분들은 결혼생활 끌고라도 가요. 그래 봤자 한 2, 3년 하다가 그냥 서로 소원해져서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50대가 베트남 이혼율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갉아먹는다고. 현실이 그래요. 제 생각에는 50대면 그냥 혼자 사세요. 왜 베트남까지 와서 돈 쓰고 이혼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안 좋은 인식 생산하고 그러냐고요. 나이가 50이고 한 55 되고 60 되면 그 자체가 한 20대 30대 이런 여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저씨거나 성적 매력도 없고 또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룻밤 시원하게 한 서너 번 떡이라도 쳐줄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시원하게 가려운데 긁어줄 만큼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됩니까? 아니에요. 50대가 돼서 국제결혼을 하더라도
첫날 밤 치를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여자 분위기 잡아주고 이런 분들 거의 없고요. 대부분 무슨 뽕이나 뽑을 것처럼 막 여자를 쥐어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떡도 시원하게 못 쳐줘서 여자가 우리한테 이 남자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첫날 밤을 치르는데 관계를 안 하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하고 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술집 여자 아니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보면 국제결혼의 에피소드는요 한 50% 이상은 50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랑 거래하는 업체들이 50대는 아예 상담조차를 안 해버려요. 이분이 그러대요. 정직하고 괜찮은 업체 있으면 소개시켜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제가 거래하는 업체들 중에 50대를 상담하고 결혼을 진행할 만한 그런 업체가 없어요. 왜? 그동안 학을 너무 많이 떼서 안 하고 싶대요. 그리고 대화 도중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자기는 여자 외모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런 여자를 선택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베트남에 오실 거면 겸사겸사 오지 마시고 여행이 목적이시면 여행을 하셔라. 결혼이 목적이시면 결혼을 하시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에 대한 정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겸사겸사 오겠다 얘기를 하시길래, 여행을 오시려면 호치민을 가시든 하노이를 가시든 다낭을 가시든 가서 여행하고 구경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결혼이 필요하시면 제가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제 주변 업체들도 50대는 진행을 안 해요. 결혼이 하고 싶다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50대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끊겠습니다. 저희는 소개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줄 업체도 없습니다. 하고 그냥 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분들이 50대 한 8, 90% 차지해요. 진짜 세상 물정 모르고, 진짜 국제결혼에 대해서 일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어떤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게 한국에선 통용이 돼요. 제가 봐도 맞는 얘기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결혼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남자의 나이라고 누차 말씀드리는데, 50대면 곱게 같이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청춘으로 회춘해서 젊은 여자랑 살고 싶은가 봐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베트남 젊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시려고 하냐. 그 나이에는 나랑 더불어 갈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야지. 왜 어리석은 생각을 하냐. 이런 얘기도 돌려서 얘기했어요. 근데 뭐 씨알머리도 안 먹히고 자꾸 이상한 소리 하길래, 아,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전화 끊읍시다 하고 그냥 전화 끊고 카톡도 삭제해버렸어요. 이런 상담 받으면 진짜 자기 주제 파악 안 되는데 모르고 뭐 나 정도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30대나 40대의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자기 주관적이고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젊은 사람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요즘 50대들도 문제가 많네요. 오늘 정신 나간 이런 상담하면서 제가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까요? 이거 간단해요. 베트남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20대 중반이나 후반에 베트남 여자예요. 근데 한국 남자가 50살이 넘었어요. 그것도 한참. 그런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고 사랑한다 하고 그러면 그 감정이 올라올까요? 사실은 이게 정답인데 업체들이 보여주는 그 뭐랄까 잘 된 성공 케이스만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그거 보고 환상 갖지 마세요. 현실은 많이 냉정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게 결혼했다 한들 3년을 못 살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하면 왜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